그날 밤, 저는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장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거든요.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 말이죠. 그리고 모든 걸 보셨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저를요. 제 손의 위치를요. 제 표정까지요.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올해 42이고요. 건설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시골에서 맨손으로 상경해서요. 20년 넘게 땀 흘려 일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강남의 넓은 펜트하우스에 살고요.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삶을 살았죠. 직원만 50명이 넘는 중견건설사의 대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비서가 스케줄을 정리해주고요. 점심에는 거래처와 골프를 치고요.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접대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의 삶이었죠. 하지만 1년 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내 지은이를요. 교통사고로 잃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요. 저는 회사 일로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을 겁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차가워진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10살이나 어렸어요. 32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였죠. 우리에게는 아직 아이도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됐거든요. 아이는 회사가 좀 더 안정되면 가지려고 했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게 후회됩니다. 아내의 흔적이라도 남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주변에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걱정했었죠. 10살 차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는 말들을요. 수없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 어머니가 제일 반대하셨어요. 나이 차이도 차이지만요. 상대방 집안이 너무 평범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저는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아내에게 아내는 첫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28배 처음 만났거든요. 건설 현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우산도 없이 뛰어들어온 아내가요. 커피를 주문하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밝고 따뜻한 성격이요. 제 거칠었던 삶에 빛이 되어 주었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며 욕도 하고요. 술도 마시고요. 거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던 제게요. 아내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결혼 후 사업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아내가 행운을 가져다 준 거죠. 그 빛이 꺼진 후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영정사진만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사진 속에서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요. 회사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지만요. 빈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어요. 다녀왔어? 라고 반겨주던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텅 비어 있고요. 거실은 너무 조용했으며요. 침대는 너무 넓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베개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를 맡으며 잠들려 했지만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일 밤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잠깐 동안은요. 아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옆자리를 더듬으면 아내가 누워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차가운 이불만 만져졌죠. 그때마다 현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없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 직원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요.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만에 10kg이 빠졌고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으며요.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아 지저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장례를 치른 후요. 장모님이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외동딸이었던 지은이를 잃은 슬픔도 컸겠지만요. 제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요.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요.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민준아, 밥은 먹고 다녀? 처음 장모님이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요.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장모님은 말없이 냉장고를 여시더니요.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떡해? 우리 지은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걱정하겠어? 장모님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애써 밝게 말씀하시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장모님은요. 일주일에 서너 번 오셨어요. 반찬을 만들어 주시고요. 빨래를 하시고요. 집안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냉장고에는 늘 따뜻한 반찬들이 가득했고요.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가 옷장에 걸려 있었으며요. 집안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장모님이 화분을 사다 놓으셨거든요. 가끔은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요. 말없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같은 사람을 잃은 유일한 이해자였고요. 서로의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요.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함께 옛날 사진을 보기도 했어요. 지은이가 어렸을 때 사진이요. 소풍 가서 찍은 사진요. 중학교 졸업식 때 사진요. 대학교 입학식 사진까지요. 장모님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며요. 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때 지은이가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선생님한테 혼나고 집에 와서 울었지. 근데 다음 날이면 또 까맣게 잊고요. 똑같은 장난을 치더라고. 장모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실 때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슬퍼지기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없다는 게요. 너무 슬펐거든요. 장모님도 혼자셨어요. 장인 어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심근경색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요. 병원에 가는 도중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후로 장모님은 줄곧 혼자 사셨습니다. 큰딸 지혜 씨는 미국에 있고요. 작은 딸 지은이는 결혼해서 나갔으니까요. 넓지 않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셨던 거죠. 살 사람은 살아야지. 어느 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요. 장모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을 때요.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장모님도 외롭구나.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장모님과 저는요. 나이 차이가 13살밖에 나지 않았어요. 저는 장모님을 장모님이라 부르지만요. 실제로는 누나뻘에 가까운 나이였죠. 장모님은 21살에요. 첫 딸을 낳으셨고요. 23세 둘째 딸을 낳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젊고 우아한 외모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규칙적으로 요가와 산책을 하셔서 그런지요. 55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요.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셨습니다. 피부도 좋으셨고요. 몸매도 날씬하게 유지하고 계셨어요. 자세도 바르셨고요. 걸음걸이도 경쾌했습니다. 아내를 닮았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의 밝은 미소가요. 장모님을 닮았던 거죠. 아니, 정확히는 장모님이 원본이고요. 아내가 복사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먹는 것조차 힘들었던 제가요. 장모님이 차려주신 식사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억지로라도 회사에 나가고요. 일을 하고요. 돌아와서 장모님과 저녁을 먹는 일상이요. 반복되면서요. 제 마음속 슬픔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요. 예전처럼 숨이 막힐 듯한 고통은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졌고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되기 시작했으며요. 가끔은 웃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안심한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전무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저도 억지로나마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밤은 외로웠습니다. 혼자 누워있으면 아내 생각이 났고요. 눈물이 나기도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요. 장모님이 설거지를 하실 때요. 저는 처음으로 장모님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집에 오실 때요. 편한 옷차림을 하셨는데요. 그날따라 무릎 위로 올라오는 스커트를요. 입고 오셨어요. 민트색 니트에 베이지색 스커트였습니다. 설거지를 하시느라요. 싱크대 앞에 서 계신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요. 저는 무의식 중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본 장모님의 실루엣이요. 묘하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잔한 허리선과요. 매끈한 종아리가요. 시선을 끌었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만요.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어요. 뭔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요.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로서의 감정이요. 1년 넘게 완전히 죽어 있었던 그 감정이요.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장모님이 오실 때마다요. 묘한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부엌에서 일하실 때요. 자꾸 눈이 갔어요. 거실에서 청소하실 때도요. 허리를 굽히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요. 빨래를 개시며 앉아 계실 때도요.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장모님을 볼 때마다요. 가슴이 뛰었고요. 입이 마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모님의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 오시던 분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요. 그러다 2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장모님 안 오시네. 저는 빈 냉장고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장모님이 만들어 주시던 반찬들이 그리웠고요. 함께 식사하며 나누던 대화가 그리웠습니다. 무엇보다 장모님이 그리웠어요. 전화를 들려볼까 망설이다가요. 그냥 넘겼습니다. 장모님도 당신 인생이 있으시잖아. 계속 나한테만 신경 쓰실 순 없지. 하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요. 혹시 장모님이 오셨을까 기대하며요. 현관문을 열었지만요. 항상 텅 빈 집이었습니다. 냉장고도 텅 비어 있고요. 싱크대도 깨끗하게 비어 있었어요. 장모님이 안 오신지 확실히 알 수 있었죠.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골프 약속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취소가 되는 바람에요.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으니 더 적막했어요. TV를 켜봤지만 재미없었고요. 책을 펼쳐봤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요. 천장만 바라봤어요. 장모님은 뭐하고 계실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여보세요. 장모님. 민준아. 나야. 목소리가 조금 침울해 들렸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장모님이 말씀을 이으셨어요. 장모님이 살던 아파트예요. 재건축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보상금은 나왔는데요. 새 집을 구하기 전까지요. 당분간 갈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하셨어요. 친척집에 신세를 질까 생각도 해봤는데요. 다들 형편이 여의치 않다고 하시더래요. 장모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을 때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제안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집에 오세요. 방도 남는데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정말, 네, 진심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혼자 사는 게요. 너무 외로웠어요. 넓은 펜트하우스의 방이 4개나 되는데요. 저 혼자 쓰고 있으니요. 집이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거실도 넓고요. 주방도 넓고요. 침실도 3개나 남아 있었어요. 장모님이 곁에 계시면요. 아내의 빈자리가 조금이 남아요. 채워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요. 장모님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장모님은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어? 불편하지 않을까? 전혀요. 오히려 제가 더 편할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너무 적막하거든요. 장모님 계시면 집이 훨씬 따뜻할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결국 장모님은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일주일 후요. 장모님이 짐을 싸서 오셨어요. 크지 않은 캐리어 2개가 전부였습니다. 평생 모은 살림이요.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마음이 짠했어요. 장모님은 제 방에서 가장 먼요. 게스트룸을 선택하셨고요. 우리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요. 생활하기로 했죠.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고요.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는 정도로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그랬습니다. 서로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며요. 불편함 없이 지냈어요. 아침에 저는 일찍 나가고요. 장모님은 낮에 집안일을 하셨어요. 저녁에 돌아오면 함께 식사를 하고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살게 되면서요.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자연스럽게요.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말렸습니다. 장모님, 그냥 편하게 계세요.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아니야. 어차피 나도 심심한데요. 뭐라도 해야 시간이 가더라. 장모님은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래서 결국 맡기게 되었습니다. 빨래 모아둔 거 있으면 내놔. 같이 돌릴게. 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어차피 나도 빨래 돌리는데요. 같이 하는 게 편하잖아. 그렇게 빨래를 맡기게 되었는데요. 며칠 후 제 방문 앞에요. 깨끗하게 개어진 빨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 속옷까지 있었습니다. 티셔츠와 양말은 물론이고요. 속옷과 속바지까지요. 정갈하게 개어져 있었어요. 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장모님이 제 속옷까지요. 빨아주신 거였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저는 민망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속옷은 제가 따로 빨게요. 왜? 더러운 것도 아니고요. 빨래는 빨래지 뭐. 장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셨어요. 같이 사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나도 남편이랑 살 때요. 다 같이 빨았어. 그게 뭐 대수야? 장모님의 태어남에 오히려 제가 더 민망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장모님은요. 자연스럽게 제 빨래를 다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민망했지만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게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장모님이 제 속옷까지 만지고요. 빨고 개어주는 것이요. 자연스러워졌다는 게요. 그 친밀함이 저도 모르게요. 선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장모님이 이미 주방에서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일어났어? 세수하고 나와. 밥 다 됐어. 앞치마를 두르고요. 프라이팬을 들고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이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아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며요. 오늘 뭐 할 거야? 장모님이 물으셨어요. 회사 가서 일하고요. 저녁에 거래처 미팅 하나 있어요. 그럼 저녁은 늦겠네? 네. 아마 9시쯤 들어올 것 같아요. 알았어. 반찬 냉장고에 넣어 둘 테니요. 들어와서 데워 먹어. 이런 대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부부처럼요. 아니, 실제 부부보다 더 편안했어요. 거실에서 책을 읽으시거나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시는 모습도요.
눈에 자주 들어왔죠. 특히 저녁 산책을 다녀오신 후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이요.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장모님은 집에서 편한 옷을 입으셨는데요. 가끔 무릎 위로 올라오는요. 원피스나 스커트를 입고 계실 때가 있었어요. 소파에 앉으실 때요. 무심코 다리를 꼬시는 모습. 그리고 그때마다 드러나는요. 매끈한 종아리가요.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장모님의 건강하고요. 탄력 있는 몸매가요.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55이라고는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관리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피부에 탄력이 있었고요. 몸매도 날씬했으며요. 자세도 곧았습니다. 요가를 하셔서 그런지요. 몸의 라인이 아름다웠어요. 밤이 되면 잠을 이루기가요. 점점 힘들어졌어요. 아내가 떠난 후요. 완전히 잠들어 있던 제 아내 남성이요.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장모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외로움 때문이야. 오래 혼자 살아서 그런 거야. 장모님이 아니라요. 아무 여자나 곁에 있으면요. 똑같았을 거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고요. 어느 날 저는요. 장모님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눈매, 입술 모양, 웃을 때의 표정. 장모님이 아내를 닮았구나.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아내가 장모님을 닮은 거겠죠. 아내는 젊은 버전의 장모님이었고요. 장모님은 성숙한 버전의 아내였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모녀니까요. 닮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장모님에게는요. 아내에게 없던 뭔가가 있었어요. 세월이 만들어낸 깊이요. 삶의 경험이 빚어낸 여유로움이요. 그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건 아내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까? 아니면 장모님 자체에 대한 끌림일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산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장모님을 점점 더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청소를 하시다가요. 허리를 굽히실 때요. 스커트 아래로 보이는요. 매끈한 다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진공 청소기를 밀며 앞으로 숙이실 때요. 블라우스 사이로 보이는요. 목선이 우아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계실 때요. 무심코 내민 손이 제 손과 스칠 때마다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도 장모님 생각이 자꾸 났어요. 오늘은 장모님 뭘 좋아하실까? 퇴근길에 장모님 좋아하시는요. 과일이라도 사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회의 중에도요. 장모님 생각이 났어요. 오늘 점심은 드셨을까? 혼자 계시면 대충 드시는 건 아닐까? 집에 일찍 들어가서요.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기다려졌어요. 예전에는 빈집이 두려웠는데요. 이제는 장모님이 계신 집으로요. 돌아가는 게 설레었습니다. 다녀왔어? 현관문을 열면요. 장모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저녁 준비 다 됐어. 씻고 나와. 그 말 한마디가요.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죠. 샤워를 하고 나와요. 식탁에 앉으면요. 따끈한 밥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정성껏 만드신 음식들이요.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 시간에는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계약 하나 따냈어요. 어머, 잘했네. 축하해. 장모님은 제 이야기를요. 진심으로 들어주셨고요. 기뻐해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요. 장모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면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건 뭐지? 이 감정은 대체 뭐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는 걸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가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는데요. 장모님이 거실에서요. 요가를 하고 계셨어요. 요가 매트를 깔고요. 몸을 천천히 움직이시는 모습이요. 너무나 우아했습니다. 검은색 레깅스와요. 흰색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계셨는데요. 그 옷차림이 장모님의 몸매를요. 더욱 도드라지게 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는 척하면서요. 장모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요. 다리를 쭉 펴고요.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요. 하나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55의 몸이라고는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탄력 있는 허벅지요. 잔한 허리요. 부드러운 어깨선.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장모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야. 그 순간 장모님이 고개를 돌려요. 저를 보셨어요.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아, 아니에요. 그냥.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장모님이 빙긋 웃으셨어요. 커피 한 잔만 갖다 줄래? 목 좀 마르네. 네. 그럴게요. 저는 커피를 타서요. 장모님께 드렸습니다. 장모님이 요가 매트 위에 앉아서요. 커피를 받으셨는데요. 그때 무릎 위로 올라온요. 레깅스 밑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잔한 발목과요. 매끈한 종아리가요. 시선을 끌었습니다. 심장이 또다시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요. 장모님의 모습이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요가복을 입은 모습이요. 땀에 살짝 젖은 피부가요.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요가하던 모습이요. 식사를 준비하던 모습이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계시던 모습. 웃으실 때의 표정요. 말씀하실 때의 목소리까지요.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요.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산 지요. 한 달 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장모님이 집안일을 하실 때마다요. 장모님이 웃으실 때마다요. 장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요. 제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특히 장모님이요.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고 계실 때면요. 저는 시선을 어디로 둬야 할지요. 몰라 당황스러웠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다가도요. 문득 장모님 생각이 나고요. 회의 중에도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부장이 뭔가 설명을 하는데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 저는 스스로를 질책했지만요. 소용이 없었죠. 감정은 이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장모님도 뭔가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장모님을 보는 시선이요. 예전과 달라진 거려.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요. 장모님이 먼저 시선을 피하셨거든요. 그리고 저와의 거리를요. 조금 더 두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요. 예전만큼 편하게 대화하지 못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자주 흘렀고요.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며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뭔가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한쪽이 조금만 기울면요.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었어요. 거래처와의 계약이 무산됐거든요. 몇 달 동안 공들인 프로젝트였는데요. 상대방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였지만요. 장모님 생각이 자꾸 났어요. 오늘 저녁에 장모님이요. 입고 계셨던 옷차림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요. 네이비색 원피스였는데요. 식사 준비를 하시느라요. 부엌을 오가실 때마다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우아한 뒷모습이요. 자꾸 눈에 밟혔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떠난 후요.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완전히 죽어 있던요. 남성으로서의 욕망이요.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문으로 갔습니다. 똑 뚫리는 소리가 났어요. 잠갔어. 저는 안심하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시간을요.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것을 떠올려 보려 했어요. 예전에 봤던 여배우의 얼굴이요. TV에서 본 모델의 모습이요. 지나가다 마주쳤던 낯선 여자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꾸만 장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오늘 저녁 원피스를 입고요. 부엌을 오가시던 모습이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계시던 모습이요. 웃으실 때의 표정. 아침에 앞치마를 두르고요. 요리하시던 모습까지요.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요. 몸은 정직했습니다. 장모님을 생각하면 할수록요. 더 강렬하게 반응했어요. 저는 그만 장모님의 모습에요. 완전히 집중하고 말았습니다. 호흡이 빨라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요.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똑똑, 민준아.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움직임을 멈췄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잠갔는데요. 분명히 잠갔는데요. 제대로 안 잠긴 거였습니다. 내일 입을 셔츠 다려놨는데 장모님이 셔츠를 들고요.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멈추셨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저를 보신 거예요. 제 모습이요. 제 표정요. 그리고 제 손의 위치까지. 모든 걸 보신 겁니다. 장모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모님이 작게 놀라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무릎으로 가리며요. 몸을 돌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장모님도 얼굴이 새빨개지셨습니다. 미안. 노크했는데요. 대답이 없어서 그냥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셔츠가 장모님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툭 하는 소리와 함께요. 바닥에 떨어진 셔츠를 보며요. 우리는 한동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차마 장모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셔츠를 주워요. 침대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장모님이 급히 방을 나가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추셨어요. 숨을 고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런 망신이, 이런 수치가 또 어디 있을까? 얼굴에서 열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요. 부끄러움에 몸부림칠 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얼굴을 보지? 이제 장모님과 어떻게 지내지? 차라리 이사를 가시라고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나가시기 직전요. 제 모습을 보셨을 때요. 그 눈빛이요.
논란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뭐였을까? 당황, 놀람, 아니면 설마?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상하게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요. 묘한 기대감이요.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요.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장모님과 마주치기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마주쳐야 했습니다. 밥은 먹고 가야 하니까요. 주방으로 나갔을 때요. 장모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일어났어. 아침 먹어. 장모님은 평소처럼요.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않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어요. 잘 잤어? 네. 장모님은요? 나도 잘 잤어. 우리는 어색한 아침을 함께 했습니다. 대화가 끊기고 침묵이 흘렀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빨리 식사를 마치고요. 회사로 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올 거야? 장모님이 물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일이 좀 있어서. 그래. 저녁은 준비해 둘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장모님이 제 방에 들어오셨던 순간요. 그때 장모님의 표정요. 장모님이 하신 말씀들요. 괜찮아. 남자가 그럴 수 있지. 그 말이 무슨 의미였을까? 정말 괜찮다는 걸까? 아니면 그냥 위로의 말씀이었을까? 나 지금 뭘 생각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요. 장모님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저녁 6시가 되자요. 저는 서둘러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 장모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주방이 아니라요. 거실에 계셨습니다. 네. 저녁은요? 아직 안 했어. 너 올 때까지 기다렸어. 장모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앉아. 저는 장모님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있잖아. 장모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괜찮아. 너 잘못 없어. 장모님이 손을 저으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살면서요. 그럴 수 있지. 나도 알아. 장모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다 벌어진 김에요. 솔직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장모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처음엔 아니었어요. 다른 걸 떠올리려고 했었어요. 정말로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요. 장모님만 생각이 났어요. 같이 살면서 매일 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장모님이 자꾸 눈에 밟혔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장모님은 제 아내의 어머니시고요. 저는 사위고요. 그런데 뭐? 장모님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요. 본능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장모님이 집안일 하시는 모습이요. 소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요.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고 계실 때요. 전부 다 눈에 들어왔어요. 민준아, 남자로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내한테도 미안하고요. 장모님한테도 죄송하고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회사에서도 장모님 생각만 나고요. 집에 돌아오는 게 기다려지고요. 이건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에요.
장모님이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몇 분인지 몇십 분인지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도 생각해 봤어. 장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같이 살면서요. 서로 의식하는 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남자가 혼자 살면서요.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매일 참아야 했을 거 아니야. 장모님이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혼자 방에서요. 그렇게 하는 걸 봤잖아. 장모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요. 집에서 너무 편하게 입고 다녔나 봐. 아니에요. 장모님 잘못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장모님이 손으로 무릎을 만지작거리셨어요. 어젯밤에 본 건요. 솔직히 놀랐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자꾸 생각이 났어. 나도 사람이야. 여자야. 장모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너도 알잖아. 나도 남편 잃고 5년을 혼자 살았어. 그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요. 누구보다 나도 잘 알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민준아. 장모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늘은 참지 않아도 돼. 나도 같은 마음이야.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장모님. 진짜요? 응. 장모님이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지은이도요. 세상의 시선도요. 아무것도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장모님도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방으로 갈까요? 장모님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침실로 향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어요.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 저는 장모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를 닮은 얼굴. 하지만 더 성숙하고요. 깊은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장모님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요. 따뜻했습니다. 외로움이요. 그리움이요.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1년 넘게 잠들어 있던요. 제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사람의 온기요. 부드러운 손길요. 그리고 함께 느끼는 감정요.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리웠던 건지. 장모님도 정말 오랜만이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간절했던 걸까요? 새벽까지 우리는요.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요. 저는 장모님 옆에서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어요. 장모님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우리 큰일 했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장모님도 눈을 뜨셨습니다. 우리는 한동안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후회해? 장모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장모님은요? 나도. 장모님이 제 품에 얼굴을 묻으셨어요. 근데 행복해. 저도 장모님을 꽉 안았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더 이상요. 장모와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지만요. 밤이 되면 서로를 찾았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달랐어요. 예전에는 집에 가기 싫었는데요. 이제는 빨리 퇴근하고 싶었습니다.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저녁 6시만 되면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면요. 장모님이 주방에서요.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왔어? 오늘 일찍 왔네. 네. 빨리 오고 싶었어요. 장모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식사
금방 차릴게.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서먹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이 닿고요. 눈이 마주치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식사를 마치고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요. 와인을 마셨어요. 드라마를 보다가요.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의 손을 잡고요. 어깨에 기대고요. 머리를 쓰다듬고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장모님, 행복해요. 나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맞춤을 했어요. 그날 밤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요. 일주일이 지나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장모님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요. 저는 장모님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고요. 공원을 산책하고요. 영화를 보러 갔어요. 밖에서는 여전히요. 장모와 사위였지만요. 집에서는 연인이었습니다. 너랑 이렇게 지내니까 정말 좋아. 어느 날 밤요. 장모님이 제 품에 안겨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야. 저도 그래요. 저는 장모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장모님이 아니었으면요. 저 아직도 혼자 외롭게요. 살고 있었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장모님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셨어요. 너 때문에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야.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요. 감정적으로도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었다면요. 이제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장모님,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제안했습니다. 여행. 네. 조용한 곳으로요. 둘이서. 장모님이 잠시 망설이셨어요. 괜찮을까? 괜찮아요. 아무도 우릴 모를 거예요. 결국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주말요. 우리는 제주도로 떠났어요. 조용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와, 정말 아름답다. 장모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좋아하시니 다행이에요. 저는 장모님의 어깨를 감쌌어요.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저녁에는 펜션으로 돌아와요. 함께 요리를 했어요. 장모님이 준비한 재료로요. 맛있는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장모님이 웃으셨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요.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장모님이 중얼거리셨어요. 되죠. 우리 행복할 자격 있어요.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요.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봤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바닷가에 앉아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어요. 정말 아름답다. 네, 정말이요. 저는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일출보다 장모님이 더 아름다웠어요. 사랑해요.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눈을 크게 뜨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도. 우리는 해변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요.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요. 장모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으시더니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응. 그래. 언제? 전화가 끝난 후요. 장모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혜가 한국에 돌아온대. 처형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지혜 씨요. 그러니까 지은이의 언니자요. 장모님의 큰딸 말씀이셨어요.
지혜 씨는 20년 전에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요. 그곳에서 사업가와 결혼해서요. 살고 계셨습니다. 지은이의 장례 때도요. 코로나 때문에 입국하지 못하셨어요. 갑자기요? 응. 미국 생활 정리하고요.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온대. 나이 들어가는 나 걱정된다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불안감을 느꼈어요. 처형이 돌아오면요. 우리 관계가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언제 오시는데요? 다음 주. 그럼 당분간 나랑 같이 살겠다고 하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처형이 장모님과 함께 산다면요. 장모님은 이 집을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어떡하지? 장모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일단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처형의 남편은요. 일 때문에 한 달 정도 늦게 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요. 처형이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처형을 만났어요. 장모님과 저 그리고 처형요. 언니, 엄마, 지혜 씨는 여전히요.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이지만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요. 분위기도 화려했습니다. 제부, 오랜만이에요. 네, 그러게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처형이 장모님을 유심히 보셨어요. 엄마, 표정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네. 그래? 네. 뭔가 달라 보여. 피부도 좋아지시고요. 눈빛도 밝아지셨어요. 장모님은 애써 태어난 척 하셨지만요. 저는 긴장했어요. 처형의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차에 탔을 때요. 처형이 물으셨어요. 엄마, 지금 어디 사세요? 아, 지금은 사위 집에요. 잠깐 신세지고 있어. 네. 왜요? 재건축 때문에 임시로. 처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저도 거기서 지내도 될까요? 호텔 비용도 부담스럽고. 장모님과 저는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장모님이 겨우 대답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형이 함께 살게 되면서요.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했어요. 밤에 함께 할 수도 없었고요. 서로를 의식하는 눈빛조차요. 감춰야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핑계로요. 늦게 들어오려 했고요. 장모님은 처형과 함께요. 시간을 보내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장모님과 단 한 번도요. 단둘이 있지 못했어요. 처형은 항상 집에 있었고요. 우리를 주시했습니다. 어느 날 밤요. 처형이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계실 때요. 저는 조심스럽게요. 장모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장모님, 안 돼. 지혜가 깰 수도 있어. 문 너머로 장모님이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발걸음을 돌려요.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 씨와 함께 사는 동안요. 저와 장모님은 최대한 조심했어요. 낮에는 예전처럼 거리를 두고요. 밤에도 각자의 방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군요. 1년 동안 이사가는 날까지요. 우리는 여러 번 위태로운 순간을 겪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요. 처형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부,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건가? 하지만 지혜 씨는요.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제부, 저희 집 구했어요. 네? 어머니랑 같이 살 집이요. 다음 주에 이사할 거예요.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갑자기요? 남편이 곧 들어오잖아요. 그 전에 집 정리해야죠. 지혜 씨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이제요. 제대로 된 집에서 사셔야죠. 제부님 집에 계속요.
신세지실 수는 없잖아요. 아, 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혜 씨가 눈치챈 걸까? 아니면 정말 이사 타이밍이 된 걸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요. 장모님이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지혜 씨가 방에 들어간 후였어요. 민준아, 들었어? 네. 이사하신다고요? 장모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예상했지만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장모님, 지혜가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상관없어.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 아직 젊잖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나이는 상관없어요. 아니야, 상관 있어. 장모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너 때문에 나도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어. 여자로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 정말 고마워. 저도요. 근데 이제 놓아줘야 해. 너를 위해서.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장모님, 미안해. 그리고 정말 행복했어. 장모님이 제 손을 꽉 쥐셨어요. 행복해야 해. 꼭 좋은 사람 만나서. 저는 장모님을 끌어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일주일 뒤요. 장모님과 처형은요. 새 아파트를 구하셨어요. 처형이 마련한 넓은 아파트에서요. 두 모녀가 함께 살기로 하셨습니다. 이사하는 날요. 저는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장모님의 짐을 트럭에 실으면서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처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요. 장모님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잘 살아야 해.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장모님도요. 나는 괜찮아. 장모님이 웃으셨지만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너는 꼭 좋은 사람 만나서요. 다시 행복해져. 장모님, 약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요. 우리는 말없이 웃었어요. 고마웠어요. 나도. 말하지 않아도요.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요. 트럭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처형이 제 옆에 다가왔어요. 제부. 네.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요.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처형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이요. 남아 있었거든요. 장모님과 함께한 시간들요. 서로를 위로하고요. 사랑했던 순간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몇 달 후요. 저는 회사 행사에서요. 한 여성을 만났어요. 비슷한 나이에요. 따뜻하고 밝은 성격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장모님도 가끔 문자를 보내셨어요. 잘 지내? 네. 장모님도 건강하세요. 응. 너도 행복해야 해. 네. 장모님도요. 우리는 서로를 놓아주었지만요. 완전히 잊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장모님이 생각날 때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웠어요. 장모님, 나도 고마웠어.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요. 조용히 끝났습니다. 죄책감도요. 후회도 없이요. 오직 따뜻한 추억만 남긴 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요. 평생 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요. 우리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죠. 그것이 예상치 못한 사람이라 해도요. 그것이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관계라 해도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장모님과 저는요. 서로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잠시 스쳐간 인연이었지만요. 그 시간은 우리 둘 모두에게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고요. 장모님도 딸과 함께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는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 남았지만요. 그것은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구원한요. 아름다운 시간이었으니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요. 그리고 댓글로요. 잘 들었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